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리스의 구제 금융에 대한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추경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뚜껑을 열어보긴 열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 시장도 글로벌 영향권에선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간밤에 있었던 그리스 협상 결렬에 대한 소식도 역시나 악재로 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스 이슈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질질 끌어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어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을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관심을 잃었다. 거의 무관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반응만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외신의 헤드라인들을 보면 이제 5일 남았다. 그리스 폭탄이 터지기 5일 남았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양상인데 금융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어떻게 보면 흔들려야 될 그리스 아테네 종합지수인데요. 지금 이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종목군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 지수 내에서 20% 넘게 급등한 종목도 있었는데요. 그 급등 종목은 리코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최근에 주가 낙폭을 보시면 왜 20%의 반등이 아무 의미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2유로에 육박하던 주가 흐름이 거의 바닥 수준까지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2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폭 자체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그리스 증시의 제자리 걸음은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011년, 2012년에 거의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수준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땐 그 수준보다 더 내려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결과물을 확인하기까지는 아마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원빅으로 크게 한번 떨어진 이후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없이 옆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야 유로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인지할 것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유로화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한다면 달러화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달러화 반등과 유로화 급락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타난다면 금융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그때 점검하는 것이 조금 순서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 그리스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고 거의 무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에 대한 관심이 일단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추경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많이 기다렸고 정부에서는 결국 15조 원의 플러스 알파에 대한 추경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관들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모두에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를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추경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도별로 우리가 경기가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세수가 부족할 때 추경을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특히 2009년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추경 편성으로 경기의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 2013년 재작년에도 이제 꽤 많은 추경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앵커가 언급했던 것처럼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하면서 추경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이번에도 금액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꽤 많은 돈을 쏟아부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어저께 정치권에서는 경랑이 일었죠.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에다가 여당 내부에서의 갈등, 여당과 또 야당의 갈등,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폭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국회 일정이 지연된다면 실제로 추경이 집행돼야 되는 골든타임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BSI, 즉 기업 실사지수가 수출 내수 모두 안 좋은 상황이고요. 소비 심리 자체도 둔화되고 있고요. 고용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과 내수가 모두 가라앉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된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서라도 어느 정도 경기의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부양 효과를 줘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고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최소한 더 나빠지진 않으니까 경제 주체들이 돈을 써라.
기업은 투자하고 개인은 소비해라라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고요. 그런 시그널이 아무래도 심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아마도 뭐 메르스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것처럼 경제에 대한 초기 대응도 잘못되면서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가 예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도 떨어지고 있다는 건 큰 문제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굉장히 경기 부양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제때 과연 소비될 수 있느냐, 이런 정책의 소비의 시점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그 고민이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또 추경 효과는 금방 사그러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쓰는 타이밍, 골든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 건설주들 중심으로 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경제 관련 법 그리고 일정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7월부터 한 11월까지 경제 관련 법안들을 지금 줄줄이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들 중에서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을 보시면 벤처투자, 관광산업 활성화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사와 보험사의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증권업이라든지 금융업을 추가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뭐 국회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다 마련돼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뒤를 보면 11월 달쯤에 한국 인프라 플랫폼 같은 것들이 출범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 AIIB를 필두로 해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여러 내놓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건설주, 증권주, 뭐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느 정도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통과 과정이라든지 또 법안의 수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그 납득할 만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와 또 관련된 법안의 통과 시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감내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과 같은 정책 관련주들의 흐름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글로벌과 또 국내 은행주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더욱더 가시화가 되면서 꾸준한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국 금융주들은 뭐 흐름이 다 좋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인 투자은행의 골드만삭스,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추세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주택시장과 가장 연관이 높은 웰스파고인데요. 웰스파고도 흐름이 똑같습니다. 뭐 이틀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산축이 되고 있는 건 지역은행이라는 거죠. 뭐 키코프라든지 US 뱅코프라든지 뉴욕 멜론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US 그 선코퍼레이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선트러스트 같은 그런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북은행 이런 은행들이 굉장히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금리 정상화에 따라서 미국은 지역은행, 투자은행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업은행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모두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것이 뭐 글로벌 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경기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논리 하에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일단 상반기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죠.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렇다면 금융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금융주를 살펴봐야 될 팩터가 네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은행업종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 출범. 전 이건 뭐 중립 이하라고 그러니까 중립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출발하면 기존 은행들이 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뭐 1, 2년 내에 인터넷은행이 설립돼서 기존 은행들의 영업 자체,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만한 그런 위험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은행 내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인터넷 은행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조직들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 자체는 당장은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지만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더 하면 추가적으로 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더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순이자 마진의 손실분은 거의 제한적일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바닥 수준입니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도 실제로 금리 정상화라는 부분보다 경기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좀 더 금융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보다 경기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이 더 부담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금융주, 은행주에 대한 투자 시점은 경기가 언제 좋아질 거냐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과 가치 측면에서만 보자면 장기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나 현재 구간에서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 시점과 투자의 그 시기는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느냐? 저는 지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사게 돼서 길게 가져간다면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 이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만큼 지금 수준에서의 투자도 용이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은행주들의 투자나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이슈와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다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슈들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또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이슈들 다시 한 번 더 돌직구 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함께 하시죠.